네, 안녕하세요. PR 561번째 발표 로보티티티 Context Scaling for Robotic Robot Places 발표를 맡은 이윤성입니다. 네, 엔비디아 기어랑 스탠포드 UT 오스틴이 최근에 열흘 전쯤에 올린 연구인데요. 랭귀지 모델 쪽에서는 컨텍스트 길이가 스케일링 축이 된 게 벌써 3년 이상이 됐고, 컨텍스트 랭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능의 스케일링 축이라는 거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로봇 쪽 폴리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도 되게 유명한 모델들이 프레임 한 장만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지금 이 순간의 스테이트 딱 한 장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논문은 그걸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네, 순서는 네 파트로 말씀드릴 거고요. 백그라운드, 그리고 메소드,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에 대한 간단한 그냥 저의 의견일 거고요. 파트 1번이 좀 길 예정입니다. TTT에서 로봇 쪽과는 좀 다르게 TTT의 계보가 어땠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네. 논문의 네 가지 클레임을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8,000 타임스텝짜리 컨텍스트를 인퍼런스 비용 그대로 두고 쓸 수 있게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폴리시가 그 현재 스테이트만 보는 한 장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8,000배 늘어났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사람 비디오를 딱 하나 넣어주면 처음 보는 서킷 구성을 따라서 싱글 인 컨텍스트 휴먼 비디오로 바로 원샷 이미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대거 데이터를 좀 다르게 써서 디플로이먼트 중에 스스로 고치는 걸 배우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전에 세임 모델이 이거 없는 거에 비해서 36%나 더 잘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컨텍스트 길이가 스케일링 축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128부터 8K까지 계속 올라가는 중에서 스케일로가 계속 좋게 꺾일 김이 없이 잘 나왔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와 릴레이티드 워크 얘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로보폴리스한테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30Hz로도는 5분짜리 조립이면은 제어 결정을 9,000번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제어 결정은 9,000번 내려야 되는데 그때 결정을 내릴 때마다의 로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이번에 액션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단 한 장의 이미지만 봅니다. 뭐 그루트 N 1.7이나 뭐 파이 제로나 오픈 VL이나 스몰 VL 모두 현재 옵저베이션 한 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이거에서 뭐 이 두 장에서 여덟 장 세팅을 뭐 두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적은 정도로 네, 한 장 옵저베이션을 기준으로 폴리시를 둔다라는 게 더 디폴트인 게 현재의 로봇 폴리시 모델들의 어, 네, 큰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긴 호라이즌은 보통 그 키프레임이나 언어로 수업고를 쪼갠 다음에 뭔가 듀얼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은 키프레임이나 언어로 랭귀지로 서브고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서브고에 맞춰서 커런트 스테이트의 이미지 한 장이 행동을 쭉 하게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컨텍스트는 아니긴 하죠. 아까 내가 이 나사를 쪼였나? 2분 전에 저 부품 어떻게 생겼었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가 이 그 화면이 그 논문에서 빌려온 프레이밍인데요. 랭귀지 모델에서는 오래전에 스케일링 축이 된 게 로보플레이스에선 여전히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다뤄지고 있고 그냥 1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하이라키컬 시스템, 뭐 듀얼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서블로 뭐 이렇게 뭐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좀 한계가 크긴 하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컨텍스트가 폴리시 쪽에는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은 히스토리를 그냥 이어붙이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데 과거 옵저베이션 안에 어떻게 액션이 새로 들어가고 폴리시가 거기에 어떻게 달라붙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쪽을 잘 하는 게 오늘 연구의 방향입니다.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크게 두 갈래로
액션을 어떻게 내보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왼쪽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토큰을 내뱉는 경우이고, 오른쪽은 컨티뉴어스 액션 헤드를 붙인 경우인데요. 그 최근에는 오른쪽에 무게가 좀 더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에서는 뭐 예전에는 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트랜스포머 모델이 네, 하나씩 액션 토큰들을 아웃풋하는 형태로 갔었고, 최근에는 네, 파이저로 그루트 시리즈 뭐 최근에 나오는 많은 VLA 모델들이 디퓨전 베이스 그뭐 플로우 매칭이나 뭐 최근에 뭐 민플로우 같은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점점 붙이고 있는 형태로 네, 디퓨전 베이스의 모델에 액션 헤드들을 붙여서 네, 한 번에 컨티뉴어스한 액션 헤드들이 컨티뉴어스하게 액션들을 그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 뭐 RT2나 오픈 VLA나 뭐 그루트 애논 같은 발표들을 PR로 발표를 드리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백본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자면요. 그루트 N1.7을 백본으로 쓰고 있는데요. 어, 그 로봇 TTT가 건드리는 지점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요. 뭐 백본 VLM인 이글 VLM이 이미지랑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비전 랭귀지 토큰을 만들고 DIT 액션 헤드가 그걸 크로스 어텐션으로 가져다 쓰는데요. 어, 그 원래 이 DIT는 그 16 레이어에 538 밀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고 플로우 매칭으로 액션 청크를 디노이징하는 형태였습니다. 로봇 TTT는 여기다가 어, 그 셀프 이 크로스 어텐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웃풋들을 플래튼 합니다. 이 타임 축에 대해서 전부 플래튼 한 다음에 TTT 레이어를 두게 되는데 어텐션 레이어 뒤에 TTT 레이어를 붙이게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690 밀리언으로 파라미터를 더 키우게 됩니다. 이 어텐션 D라는 위치가 그냥 정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네, 이따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그 긴 히스토리를 좀 넣으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 로봇 폴리시 쪽에서 주로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어, 그 쇼트 윈도우로 그 이전에 K프레임들을 그냥 컨캣하고 한다라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들이 로봇 쪽에서 잘 안 됐던 부분이 성능 쪽에 계속 안 좋은 영향들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리얼타임 인퍼런스에서 이 K프레임들을 그냥 컨캣해서 하는 부분이 어,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 인코딩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풋의 압박이 커지다 보니 네, 그런 쪽을 선택을 잘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풀 오토 리그레션으로 그 해결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비마나 로보캣 같은 경우에서는 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KV 캐시를 잘 써도 컨텍스트에 리니어하게 디코딩 레이턴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거를 뭐 어프록시메이트 하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겠지만 네,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스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LSTM 폴리시처럼 인퍼런스 비용은 상수인데 이게 스케일링이 되게 트랜스포머보다 어텐션 계열보다 되게 안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로 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커런스 모델처럼 인퍼런스 타이밍에서는 어, 컨스턴트한 비용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텐션만큼의 스케일 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표현력 있는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폴리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네, 로보티티는 뭐 이런 리커런스 할 수 있는 계열의 폴리시를 만들지만 그런 리커런트한 스테이트가 뉴럴넷의 웨이트로 어텐션의 웨이트로 표현될 수 있게끔 구현을 하겠다라는 게 네, TTT 계열에서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로봇 쪽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한 아이디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네,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 비유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풀 어텐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리니어 어텐션, 그리고 그 게이티드 델타 넷 계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TTT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풀 어텐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키랑 밸류를 전부 캐시에 쌓고 타임스텝마다 블록이 하나씩 늘기 때문에 메모리 롤아웃이 길어질수록 레이턴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뭐 캐시를 잘 하더라도. 네. 그리고 가운데가 리니어 어텐션이나 게이티드 델타넷의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히스토리들을 매트릭스 웨이트에다가 넣어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매트릭스 곱의 한 번으로 연산이 되게 되는데, 예, 이런 픽스드한 매트릭스에다가 네, 우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TTT이고요. 히스토리를 MLP의 웨이트 안에다가 테스트 타임에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이고요. 매 스텝마다 그라디언트를 한 걸음씩 걸어야 되는 게 타임 스텝마다 그라디언트가 필요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매트릭스 스테이트 쪽의 계보를 조금만 빠르게 또 짚는 슬라이드인데요. 네, 리니어 어텐션이 나오고 뭐 여기다가 뭐 델타넷이 델타룰을 갖고 와서 뭐 쓰기 전에 읽어보게끔 만드는 형태로 하고 키에 뭐가 들어있나 조회하고 그걸 새 값으로 보정하는 그런 형태로 어, 이, 이 키가 뭐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지를 보게끔 만들고 그리고 V를 통해서 이거를 코렉트하게 만드는 경우로 어, 이 파일링업 하는 거 대신에 약간 대체해야 할 부분들을 적어가는 형태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델타라는 이름을 붙인 형태로 네, 구성을 한 그, 이 매트릭스 스테이트에 대한 계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게이티드 델타넷에서는 학습되는 거 외에도 폴겟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디케이를 넣어서 청크 커널로 대규모에서도 또 쓸만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효율성까지 갖춰서 이 게이티드 델타넷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GDN의 이 논문에서 쓴다라기보다는 네, 그 비교 대조군으로서 주요 쓰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네, 언급을 드렸고요. 네, 네, 뭐, 풀 어텐션, LSTM, 리니어 어텐션, 델타나, 게이티드 델타나, 그리고 TTT까지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리커런트 스테이트를 어떻게 두는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적히는지에 대한 그 설명, 그리고, 스텝별로의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닛 할 때 메타러닝이, 어, 메타러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TTT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파라미터의 작은 일부를 패스트 웨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셀프 슈퍼바이저 옵젝티브로 그라디언트를 계속 디센트 시키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학습 때만 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때도 이런 그 셀프 슈퍼바이저 옵젝티브로 그라디언트를 그 디센트 주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고요. 어, LLM 쪽에서는 네, 2024년 이후로 그 LLM 쪽에서 굉장히 그 스케일링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였고, 그래서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나 3D 리컨스트럭션 같은 다른 부분들로도 테스트 타임에 트레이닝을 해서 더 스케일링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퍼진 네, 그 부분이었고요. 어, 로보틱스 연구들 중에서도 뭐 TTT라고 적어놓고 그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대한 뭐 이런 그뭐 디퓨전 스텝 수를 막 더 늘리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더 확인한다던가 뭐 이런 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MCST
같은 걸로 서치하면서 뭐 더 좋은 그 액션 청크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끔 테스트하면 스케일링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TTT를 제대로 타겟했던 연구는 없었거든요. 뭐 비슷, 비슷한 연구로는 비타 연구가 있었는데 네, 이거 25년도 하반기에 에고센트릭 비디오 스케일링을 보여줬고 뭐 네, 이거는 업데이트가 또 26년도에 되어서 네. 인데 아무튼 이 연구는 VLM에 패스트 웨이트를 넣긴 하지만 밸류 펑션에 대한 어댑테이션용이고 그 폴리시 모델 본체에다가 넣은 거는 네,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안에서 TTT가 뭘 하는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스텝에 키랑 밸류가 도착을 하고요. 네, 키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키는 뭘로 찾을지, V는 뭐가 나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될 거고, 지금 스테이트 패스트 모델에 K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V 해시고, 네, 이 V 해시 이제 진짜 추측된 그 V 값인 거고, 이 추측된 V를 진짜 라지 V랑 타겟 라지 V랑 그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이때 스퀘어드 에러가 네, 그 패스트 웨이트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셀프 슈퍼바이즈로 레이블 없이 네, 그이 라지 VT와 V 헷 간의 스퀘어드 로스로 가게 되고 그 로스로 그라디언트를 한 걸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습 때도 디플로이 인프런스 때도 똑같이 둡니다. 그리고 어, 네, 업데이트된 모델한테 큐를 요청을 하게 되고 쿼리를 요청하게 되고 나오는 게 레이어 출력이고 네, 이게 이퀘이션 2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퀘이션 1, 2 바로 뒤 슬라이드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웨이트가 한 스텝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이번 스텝을 써놓고 어댑테이션이 히스토리를 읽어오는 형태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여기 스퀘어드 그 로스로 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네, 그 수식이 1번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수식은 업데이트된 W로 Q를 통과시키는 형태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FW가 그 투 레이어 MLP 갤로 액티베이션이 첨가되어 있는 투 레이어 MLP로 가게 된다고 해요. 이 리니어 레이어로 하게 되면은 델타 룰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가 그 두 개가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그 VLA의 그 시퀀스를 따라가면서 매 타임 스텝 패스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 루프랑 그리고 이너 루프랑 아우터 루프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이너 루프는 네, 여기 돌아가면서 네, 계속 이 델타 로스 패스워드의 로스들이 그 패스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W0였던 게 W1이 되고 2가 되고 이게 테스트 타임 때도 계속 이 TTT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이너 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바깥 루프는 전체 타임 스텝 에피소드를 쭉 배우면서 타임 스텝에 태스크 로스를 계산해서 시퀀스 전체로 민을 하는 네, 그런 형태로도 그 옵티마이저가 또 가게 되고요. 이 아우터 루프의 경우에는 테스트 타임 때 TTT 그 인퍼런스 타임 TTT 때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때 이 전체 에피소드가 성공적으로 가게끔 하는 민을 때려주는 아우터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TT 웨이트도 두 개의 루프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타임 때는 아우터만 돌고 이 이너 루프는 트레인 때도 인퍼런스 때도 둘 다 돕니다. 네, 그래서 로봇 트레젝토리는 이런 튜플의 스트림인데요. 이미지랑 프로프라이셉션이랑 액션 청크. 그래서 로봇 시퀀스 모델은 이런 지금까지의 스트림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액션을 내는 폴리시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 논문이 스케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스케일 하려고 하는 양적인 대상은
어, 주는 과거 타임스텝의 개수를 확 늘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그 이게 토큰 수를 늘리겠다. 뭐 어떤 이 토큰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그 템포럴한 초의 이 랭스를 늘리겠다. 이게 아니라 제어하는 타임 스텝 수를 늘리는 거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뭐 이전에 뭐 또 컨텍스트 뭐 뭔가 로봇의 메모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태클하려고 했던 연구들의 그런 방향들 중에서도 조금은 특이한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요 애니메이션은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로보티티티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거를 클로드 시켜서 소스 추출하게 시켜서 가져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 안에 액션을 하게 될 이 액션 헤드 디퓨전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좀 비주얼라이즈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타임스텝마다 토큰들의 묶음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레지스터 토큰이랑 프로파일셀프 토큰이랑 그 액션 청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프로파일 섹션 액션 청크에다가 프로파일 섹션 앞에다가 레지스터 토큰이라는 애가 붙게 된 형태고요. 이 어텐션이 묶음 단위로 돌게 되는데요. 셀프 어텐션 하고 그 타임스tam의 VL 토큰으로 프로토스 어텐션 하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끝나고 난 일반적인 그 어텐션 이후에 여기까지는 뭐 그 DIT 헤드들에서 많이들 하게 되는 부분이고 뭐 레지스터 토큰 관련된 부분만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그 이거를 다 플래튼 해서 이 TTT에 들어가기 전에 쭉 이어 붙여서 이 타임 전체에 대해서 쭉 플래튼해서 붙여주고요. 이 시퀀스가 TTT 레이어로 들어가면서 TTT 웨이트가 이 플래튼된 거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스텝 안에서 들어가고 TTT는 이 플래튼한 거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어텐션 뒤에 붙어서 스텝 사이사이에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션 청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 세 개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TTT가 어텐션 뒤에 있고 어 이렇게 하는 구분이 깔끔해서 어 이 로봇 TTT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른 백본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VL 토큰은 TTT를 안 지나갑니다. 그 비전 인코더를 통한 이 모델이 다뤄야 할 튜플이라고 했던 이미지 프로퍼셉션 액션 청크에서 이미지의 이 VL 토큰이 직접적으로 TTT 쪽에는 연산량의 한계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16개의 학습된 레지스터 토큰을 둔다라고 하고요. 이 레지스터 토큰이 꽤나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이너 V2의 레지스터 토큰에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 디테일까지는 네,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T 입력 전체가 하나로 펼쳐져 있는 시퀀스로 다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TT 레이어를 거쳐지면서 이전에 있어서 어텐션까지 끝났던 아웃풋들을 쫙 펼쳐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스테이트의 타임 스텝을 이전에 한 장 보던 거를 8천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어블레이션에서도 저자들이 이 레지스터 토큰이 그냥 파라미터를 늘리기 때문에 뭐 늘리는 용도로만 쓴 그런 게 아니라 TTT 위에다가 이 레지스터 토큰이라는 것들을 얹으면은 18%의 게인이 있는데 되게 그 의미가 있는 모듈이다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 한가운데다가 새 레이어를 이렇게 끼워 넣을 때 있어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일종의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폴게링이 정말 심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이팅을 하려고 그 로보티티티 저자들은
애썼고요. 그래서 탄츠 게이팅을 했고요. 첫 번째는 뭐 DIT 블록 안에서 시간초로 넣으면 시퀀스 TTT 레이어 앞까지 온 다음에 길이 두 개로 여기 갈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레지듀얼 쪽으로 TTT 레이어 그 하나는 TTT 레이어 안쪽으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네, 레지듀얼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 TTT 레이어의 아웃풋에서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이게 그 패스트 웨이트로 그 나오게 되고 이게 탄치 게이팅을 통과하게 되고요. 레지듀얼에서 나온 거랑 네, 썸을 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네, 탄치 게이트라고 합니다. 네, 뭐 수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 줄이겠죠. 네. 그리고 그 알파 이 탄치 게이트의 알파는 DIT 레이어 하나씩 있게 되고 16개 레이어마다 각자 자기의 게이팅 알파를 갖게 되고요. 어떤 레이어는 TTT를 많이 쓰고 어떤 레이어는 적게 쓰고 뭐 이런 부분을 둘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 처음 이니셜라이즈 하는 값은 0.001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TTT의 기여도가 적다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 점점 더 게이팅 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치를 쓴 거는 출력이 아웃풋이 탄치 아웃풋이 뭐 마이너스에서 1 사이로 묶여 있으니까 그 게이팅이 뭐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싸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퀀스 트레이닝에 있어서 아우터 로스 이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를 민으로 하는 그 로스입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네. 학습 레시피 쪽으로 가자면은 어, 그 시퀀스 액션 풀싱이라는 부분인데요. 플로우 매칭은 액션 청크에 노이즈를 섞어놓고 이걸 걷어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이즈 레벨을 타오라고 할 때 시퀀스 학습에서 이 타오를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문제가 됩니다. 이 디노이징 그 노이징과 디노이징을 하는데 이 어, 네, 타오의 값을 어떻게 샘플해 가느냐가 문제이게 되는데요. 이 그 네. 어, 네. 그래서 어, 이게 보자면은 네, 양쪽 다 같은 시퀀스일 때 칸 하나하나가 액션 청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시퀀스 전체가 타워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이고 오른쪽은 청크마다 이 타워가 따로 뽑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색이 진할수록 뭐 노이즈가 세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 청크들마다 적정한 타워들이 다르게 부여될 수 있도록 네,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똑같은 노이즈의 타워들을 모든 청크들에게 다 주게 되면은 네, 그 트레인 하면서 팍팍 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자연스럽게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처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선택지를 확 좁히는 일이고 사실 뭐 우리가 주먹을 뻗는다 같은 액션을 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 주먹을 뻗으려고 마음을 먹고 처음 액션들이 중요한 거지 뻗으려고 하는 그걸 하게 된 이후부터는 되게 자연스럽게 샤샤샥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타우들은 그렇게 세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이 액션 청크들마다의 타워 세기가 다를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또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전체의 풀 트레이닝 옵젝티브가 플로우 매칭 표준 형태에다가 어, 그, 네, 이 타우에도 타우 T 같은 게 네, 붙어 있어서 네, 이 타우 타임스텝마다 노이즈 레벨을 독립적으로 뽑는다라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BP, TT라는 그 학습 기법이 추가로 또 있는데요.
시퀀스 학습을 할 때 트레젝토리 전체에 TTT를 돌리는 것보다 패스트 웨이트가 청크를 하나 지낼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형태로 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백워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체인 룰로 그 백프롭을 하게 하려면은 모든 타임 스텝의 액티베이션을 그래프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GPU 메모리가 시퀀스 랭스에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8000 스텝은 불가능하게 되는데 시퀀스를 세그멘트 형태로 잘라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에서는 그라디언트 스톱을 하면서 스탑 그라디언트를 하면서 시퀀스를 잘라서 세그멘트별로 잘라서 스탑 그라디언트를 하고 그거 별로만 그라디언트를 백워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이 뭐냐 그 휴먼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배우고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패스트 웨이트 업데이트랑 그 슬로우 웨이트 업데이트를 분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타임 스텝에서 플로우 매칭 로스만 마스킹 하면은 그 구간이 약간 순수한 컨텍스트가 되게 되는데 어, 그 패스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이미테이션 타겟은 주지 않는 형태로 주게 되면은 보긴 보는데 따라하라고는 하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왼쪽부터 보자면은 첫 번째 사람 비디오가 주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뭐 뭔가를 뭐 조립하는 영상을 어, 학습 시퀀스 앞에다 그냥 갖다 붙여요. 사람이 뭔가 조립하는 영상을.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로스가 마스킹 됩니다. 그 패스트 웨이트만 갱신되고 따라라는 지시는 없는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트래젝토리가 따라서 붙는 형태입니다. 이쪽은 로스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폴리스는 앞에 비디오가 갱신해 놓은 패스트 웨이트에다가 이제 이거에 컨트롤이 걸린 채로 여기서부터 이제 로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 앞에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로봇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이 구간에서 확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테스트 타임에는 네, 처음 보는 구성이어도 비디오 하나만 넣어주면 폴리스가 그 자리에서 조건이 걸리고 원샷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이거를 이제 대거 디스틸레이션 할 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거 트레인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코렉션 트래젝토리 같은 부분들을 어, 뭐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다가 틀리는 구간에다가 여기 로스를 마스킹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그러니까 틀리는 스스로 움직이다 틀리는 구간에서 로스를 마스킹하다가 액션이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다시 또 로스를 주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좀 틀렸을 때는 이렇게 고쳐 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패스트 웨이트가 업데이트하는 중간에는 틀리고 있는 중간에는 로스를 끄다가 어, 잘 고쳐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켜주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대거의 디스틸레이션을 구성을 했더니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 보기만 하고 그 따라해야 될 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패스트웨이트에 업데이트만 하고 그 뭐냐 로스는 그거 꺼두고 있다가 뭐 진짜 액션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뭐 그걸 킨다라는 게 이게 이 비디오 인컨텍스트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 쪽을 이미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대거 디스틸레이션 활용할 때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임플멘테이션의 디테일들이고요. 뭐 모델 백본은 그루터 N 1.1을 쓰고 1.7을 쓰고 뭐 TTT 레이어는 그 16개 DRT 레이어에 다 붙였고 그 이 패스트 모델 TT 레이어의 패스트 모델은 2의 MLP고 갤로를 썼고 이 이너에 들어가는 그 러닝 레이트는 베이스는 0.1로 주어졌고 뭐 ROP는 세타는 뭐 만으로 주어졌고 뭐 파라미터가 DIT 모델이
538밀리언이었던 게 690밀리언으로 늘어났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뭐, 위에 있는 VLM 백본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뭐, 그 파라미터 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논문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컴퓨터는 16장의 GB200을 썼다고 하고요. 3만 스텝, 그 포스트 트레이닝은 8장으로 2만 스텝하고 프리 트레이닝 할 때는 새로 나온 레이어만 학습하고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전체를 푸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디플로이는 어, 얀 바이매뉴얼 로봇에다가 리얼센스 D405 4대, 인플루언스는 RTX 5090 한 장으로 30Hz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험에 있어서는 펍고카라는 그 장난감 자동차 조립 태스크랑 그리고 서킷이라는 서킷 부품 조립하는 태스크랑 그리고 기어봇이라는 태스크. 뭐 이 기어봇의 경우에는 네, 이 기어봇이라고 불릴 이런 로봇을 완전히 조립하는 태스크인데요. 이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평균 5분에서 10단계 정도의 그 섭골이 필요한 그런 레벨의 굉장히 롱 호라이즌 태스크이고요. 이런 레벨의 조립에서는 인간도 아예 그 설명서 같은 게 없으면은 플래닝 하는 게 조금 처음 봤을 때는 꽤나 빡셀 수 있는 그런 태스크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네, 비디오로 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어, 비디오로 좀 잘 안 보였나요? 네. 비디오가 좀 느리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 셋이고요. 그루트 N 1.7 백봉. 네, 이어서 발표할게요. 아까 비디오로 못 보여드렸던 그 펍고카랑 그 서킷이랑 기어봇 세 태스크의 비디오고요. 네. 네, 굉장히 네, 1X 스피드이고요. 조금 1X는 답답한 감이 있긴 하죠. 대신 로보티티티는 대단한 기억력을 가졌으니 어질리티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은, 네, 베이스라인은 그루트 N 1.7 그대로이고, 그리고 그루트 N 1.7 히스트는, 히스토리 프레임 하나 더 준 버전이고요. 네, 그 히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나라고 그걸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게이티드 델타넷이고요. 로보티티티의 그 TTT 레이어를 게이티드 델타넷 레이어로 갈아 끼운 버전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위치, 게이팅 파라미터 수는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GDN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투 레이어가 아니라 그 리니어 레이어 싱글로 뭐 가는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프린트 같고 분능 분식 같고 스테이트 크기도 같은 그런 거를 한 거고 게이티드 델타넷이 다른 건 스테이트를 어떻게 쓰느냐 측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대조군들을 둬서 네, 이 TTT 방식이 좋았다. 실제 테스트 타임 때도 업데이트 룰이 있는 게 좋다. 테스크당 20회 뭐냐 그 업데이트 룰로 네, 이 히스토리를 보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토콜로 태스크당 20회의 트라이얼을 하고 기어본만 10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물체 배치를 녹화해 놓고 방법마다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메인 결과이고요. 그 평균적인 태스크 컴플리션 스코어가 로보티티가 79% 나올 때 GDN은 56% 나왔고 그루트 베이스라인은 42%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로보티티는 뭐 펍고카 기준으로 20번 중에 9번 성공했고 서킷은 20번 중에 13번, 기어봇은 10번 중에 2번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어봇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굉장히 긴 10개의 서클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로 하는 네, 어려운 태스크였고요. 한 태스크당 막 5분 이상의 네, 그 에피소드를 요구를 하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티티가 이렇게 롱 콘텍스트까지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 레벨의 태스크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베이스라인들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이 5분짜리 태스크를 10단계 조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런 실험들이 어떤 그 벤치마크 위에서 뭔가 되게 재현하기 편하게 뭐그 증명을 해준 것은 아닌 게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포코카에서 그루트한테 히스토리 프레임을 한 장 더 줬을 때 이게 그 노 히스토리 때에서 오히려 그 57%에서 39.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완전 성공하는 거는 네, 3번에서 0이 돼버렸다고 하고요. 어, 그, 왜 그러냐에 대해서 연구에서는 과거 옵저베이션 안에 과거 액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폴리스가 장면을 읽는 대신 프레임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읽는다라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 때는 뭔가 이런 처리들을 안 해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로스가 쭉쭉 줄어들 거니까. 예, 그래서 자기 예측이 미세하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뭐 시간적으로 약간 디스트리뷰션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네, 일종의 그 커절 컨퓨전이라고 예,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프리트레이닝 컨텍스트를 128까지부터 8K까지 바꿔가면서 각각 프리트레이닝하고 포스트레이닝하고 세 태스크에서 리얼 로봇으로 평가한 커브이고요. 점 하나하나마다 로봇 실험을 다 통째로 했다고 합니다. 그 실 로봇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번의 트라이얼을 하고 했던 그것들을 전부 다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주황색이 로보티티이고 이게 GDN의 커브이고요. 그래서 로보티티로 했을 때 8K까지도 계속 그 스케일링 되고 있는 거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 에서는 기울기가 좀 약간 들쑥날쑥했다라는 게 1K 타임 스텝이 30초 남짓인데 이게 대상 태스크의 최단 에피소드보다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스케일에서는 태스크 컴플리션 스코어에 대한 기여도가 뭔가 들쭉날쭉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서킷 어셈블리에서 언식 컨피규레이션에서 네, 하고 있는 네, 시도를 원샷 이미테이션을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다시 이걸 흐트러 놨을 때 로봇이 가져가서 이걸 보고 인 컨텍스트에 따라하게 되는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컨텍스트 비디오만으로 네, 서세스를 보이게 되는 게 게이티드 델타넷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 거의 제로인데 로보티티는 그 10번 중에 6번이나 성공을 했다. 스코어로는 65%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컴플리션 스코어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석세스 레이트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왼쪽에 비디오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디오가 자꾸 끊기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펄터베이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도 네, 한 부분이고요. 뭐 로봇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뭔가를 뺏어간다든가, 뭐 지붕을 하려고 하면 지붕 확 치워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네, 로버스트니스가 좋았다. 근데 이런 로버스트니스에 있어서는 GDN도 굉장히 좋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의 그 그루트 자체도 로버스트니스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도 갖추고 있는 면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스토리 하나 넣은 애는 오히려 더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거 디스틸레이션의 결과이고요. 네, 100개 대거 트레젝토리에서 출발해서 로보티티를 베이스로 50개, 그루트를 베이스로 50개를 모아서
합친 거고요. 그 표준 대거, 그러니까 사람 교정만 파인 튜닝 하면은 시퀀스 모델에서 13% 개선이 되는데 대거 디스틸은 로봇 TTT에서 36%, 게이티드 델타넷에서 29%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대거에 있어서 휴먼 개입이 있기 전에는 그 로스를 두지 않고 업데이트만 하던 그 과정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결과들을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네, 학습 컨텍스트를 늘리면 학습 비용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고요. 또 옵젝티브가 너무 제네릭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패스트 웨이트 로스가 그냥 MLC 리컨스트럭션인데 어, 네, 요 부분이 이게 LLM에서 그대로 나이브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발전시킬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리미테이션에서도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디플로이먼트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를 다 바로잡지는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플래닝에 있어서 큰 한계점이 많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GDN과의 대조군이 되게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트 크기나 게이팅, 레이어 위치, 파라미터 수가 전부 다 같은데 업데이트 룰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TTT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히스토리를 인코딩하고 그걸 쓸 줄 아는 건 약간 별개의 능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블레이션을 하는 부분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토큰 구성에 있어서도 레지스터 토큰 같은 것들을 넣어둔 형태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지막 또 정리하는 뭐 반복의 문장이긴 한데요. 업데이트 룰이 컨텍스트를 늘릴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계속 뭐냐 컨텍스트 길이가 스케일링의 축으로서도 계속 보인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 로스를 마스킹하는 게 무엇을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을 진짜 배워야 하는지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장치다라는 얘기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발표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